자, 4장 연습 문제부터 조금 보고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 거는 12, 13, 14, 16, 17 뭐 이렇게 5개 정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12번의 문제들을 좀 보면은 일단은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식 fx가 가보시면 fx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fx는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뭐가 붙으면 되죠? 1차식이 더 붙으면 되죠? 3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뭐 더하기 뭐 알파 정도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맞나요? 다음에 나 f의 1은 얼마다? f의 1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아니잖아. f1이랑 f-2랑 같다. 맞죠? 그럼 이 조건은 왜 주어졌겠어요? 알파 구하라고 줬겠죠. 알파 구하라고 준 거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fx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나를 바로 갖고 오면 되죠. fx를 구하라는 건 알파 구하라는 말과 같으니까 f1은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알파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맞습니까? 자, 그러면 4 더하기 4알파 여긴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그러면 3알파가 마이너스 6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러면 fx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 이렇게 fx가 구해지네요. 간단하죠? 두 번째 f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면 2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뭐가 있고 나머지 얼마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할까요? 직접 나누기를 할 수도 있고 맞나요? 직접 나누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개할까요? 직접 나누기를 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나누기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얘를 전개시켜 가지고 이걸로 그냥 나누어 버리면 이거 두 개 바로 찾을 수는 있고요. 아니면은 조립제법을 할 수도 있고요. 조립제법을 써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려면 어차피 이거를 전개를 하기는 해야 된다 그죠? 전개 안 하고 여기를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여기가 만약에 x-알파가 되고 여기가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개해 가지고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 그죠? 직접 나누기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를 직접 나누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조립제법 네, 조립제법을 할게요. 이거 전개를 해가지고 fx식을 좀 찾아볼게요. fx식을 전개시켜 버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 x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fx가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2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직접 나누기 해도 되고요. 조립제법을 좀 생각을 한다고 치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일단 1차식 x-1로 먼저 나눈다고 생각을 하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머지가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 번 더 x-1로 또 나누어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인가요? 맞나요? 2 아니에요? 어디? 1 할 때. 그렇네요. 2. 그럼 여기 2 나누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x 더하기 2가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내면 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여기 부호가 싹 바뀌어 있네요. 나머지가 여기 남아있고. 다음에 3번은 fx의 제곱에 대한 얘기인데 fx를 제곱을 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면은 요것도 fx가 되죠. 요것도 fx죠. 맞아요? 그럼 fx의 제곱을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눈 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제곱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얘를 그냥 그대로 제곱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x, 이거 더하기가 아니죠? 여기에 x 더하기 2 마이너스 4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를 A 빼기 4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러면 A 안에는 지금 x-1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나누어 다 떨어지는 애들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얘 하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그냥 나머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fx가 요것도 fx니까 요거를 그냥 우리가 묻는 게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눈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로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안 되겠죠. 2번에서 왜 x-1의 제곱으로 나눈 무엇과 나머지를 구하라라고 했겠냐고. 요걸 fx로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x-1의 제곱이 있으니까 나머지 찾는 거 아주 쉽게 찾아진다 이런 얘기고요. 자, 13번을 보시면 x의 30제곱을 x-3으로 나눈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r 이렇게 되어 있다 얘기죠. 그럼 나머지하고 뭐 요거를 뭐 qx 계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나머지부터 찾읍시다. 나머지 얼마죠? 3의 30제곱 되겠죠? 이건 뭐 간단한 거고 문제는 이제 qx의 계수의 합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qx의 몫의 계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거 어떻게 찾죠? qx의 계수의 합. 뭐 구하라는 거죠, 이거? 계수의 합. 계수의 합 어떻게 구하죠? 다항식에서 계수의 합. 그쵸? q에다가 1 넣은 게 얼마냐? 이거 찾는 거 맞죠? 맞나? 그죠? 계수의 총합은 x자리에 1 들어가면 다 계수만 딱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q1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래서 q1을 구하려면 그냥 x에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1 넣으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q의 1 더하기 3의 30제곱이니까 q1은 얼마가 되죠? 2분의 3의 30제곱 마이너스 1 되겠어요? 맞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거는 r하고 r 요거하고 요거의 차를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얘는 반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어떻게 되겠다? 3의 30제곱에서 2분의 3의 30제곱 빼기 1 얼마죠? 2분의 3의 30제곱 더하기 1 되겠습니까? 이게 2분의 2 맞죠? 되겠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정도 될 것 같고 다음에 14번을 한번 볼까요? 쉽죠? 안 어렵잖아요. 쉬워요. 자, 14번에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긴데 조건을 잘 봅시다. F0, 0 F0, 0 F의 1은 얼마? 2분의 1 F2는 3분의 2 F3은 4분의 3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gx라는 다항식을 어떻게 약속을 했냐? gx는 x 더하기 1에 fx 마이너스 x다 라고 약속을 했죠. 자, 첫 번째 gx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러면 1번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죠? g0가 얼마냐? g의 1이 얼마냐? g의 2가 얼마냐? 이 얘기죠. g의 3이 얼마냐? 맞습니까?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지? 네. G0 얼마예요? G0 0. F0자. F0하고 같죠? 여기 0 들어가면 F0니까 F0는 0 찾았고, G의 1은 얼마죠? G0. G의 1은 얼마입니까? 여기 1 넣으면 2 곱하기 2분의 1 빼기 1이죠. 그럼 0이네요. 맞아요? 네. 다음에 G의 2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3분의 2 빼기 2니까 이것도 0이고 4 곱하기 4분의 3에 빼기 3도 0이네요. G0도 제로고 G1도 제로고 G2도 제로, 3도 제로다. 그럼 GX를 0 만들게 하는 건 0, 1, 2, 3. 즉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인수. 맞아요. 자, 나머지는 다 찾았고 최고 차이 개수 없죠? 네,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GX를 어떻게 두를 수 있겠다? GX를 F가 3차식이니까 G는 몇 차식이에요? 2차가? 왜 2차야? F가 3차인데 F가 3차인데 여기 1차가 붙었잖아. 그럼 곱해졌잖아. 그럼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죠. 맞아요. 4차식입니다. 그러면 GX라는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몰라. 그러면 0, 1, 2, 3을 저기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X, X-1, X-2, X-3 요렇게 4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알아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찾나?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1이 얼마냐 물었죠.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저기 얼마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얼마? 1 나온다 그죠? 그럼 요걸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3번은 뭐냐면 3번은 F5를 물었잖아요. 맞아요. X-5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으니까 F5는 저기에서 갖고 오시면 되죠. G의 5는 6 곱하기 F의 5 빼기 5. 그럼 요거를 구해내면 요거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다? 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인수 정리 때문에 X, X-1, X-2,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인수 정리 얘기예요. 그 다음에 16번에 요것은 실력 정석 문제인데요. 실력 정석에도 있는 문제인데 X 5개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 개수가 정수인 1차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개수가 정수니까 최고 차이 개수가 저기가 1이니까 X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뭔가 있겠죠. 맞나? 개수가 정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 돼야 돼요.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상수항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플러스 1하고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게 1하고 마이너스. 어차피 여기 상수항 여기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1 주고 여기 플러스 1 주면 상수항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되겠어요? 상수항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F에 일단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고 즉 X 더하기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F에 1 넣으면 0이 나오는데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 값을 구하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F-1 넣어버리면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는 2가 나오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fx가 x 5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일단 x 더하기 1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저걸 써야 되겠네요.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자, 1, 0, 4차, 3차, 2차, 1차, 상수 요렇게 맞죠? 5, 4, 3, 2, 1, 0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붙이자? 마이너스 1을 붙이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죠. 1이죠.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죠. 곱하면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0. 이게 왜 안, 내가 뭐 잘못했나? 뭘 잘못했노, 이거? 이게 왜 마이너스 1이 남죠? 나머지가 여기 나와야 되잖아. 예. 맞죠? 나머지가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뭘 잘못했나? 5, 4, 3, 2, 1 상수 맞는데? 네. 뭘 잘못했지? 뭐 2 아니면 두 번째로 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 어디? 이거 두 개 더하면 0 아니야? 아, 여기가 틀렸다고? 그래. 갑자기 그게 왜 나왔냐? 1,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죠? 나눠 떨어진다, 그죠? 상근아, 정신 차리시고. 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4개, x 3개, x 제곱, x 마이너스. 되겠어요?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어쨌든 뭐라고요? 여기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수항이 여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F1 넣어버리면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제로니까 A가 제로죠. 그럼 A가 제로가 되면은 똑같은 식으로 1, 그러니까 5, 4, 3, 2, 1,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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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뭐가 되죠? 이거는 요때 fx는 x-1하고 x 4개 맞나? x 4개, x 3개, 뭐 x 2개 다 더하기로 들어온다는 게 좀 다르죠? 맞나? 다 더하기로 들어오죠, 여기 다 더하기로 들어옵니다. 요런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17번인데 이것도 실력 정석이 있는 문제죠. 또 실력 정석이 있는데 아이디어를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자, 17번을 보시면 정사각형 다 그려야 되나? 정육면체를 그려야 되겠나? 하나만 그릴게요. A만 놓고 보면 루트 2,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있죠. 근데 A가 몇 개 있죠? 한 개. A 한 개, 이건 한 개. B는 몇 개? 네 개. C는 5개. D는 몇 개야? 2개. 맞나요? 그래서 이거 루트 2를 숫자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좀 힘들어요. 루트 2를 숫자로 보고 계산하면 좀 힘들고,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부피 합이 직육면체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다 더하면 그게 부피죠. 직육면체 부피. 맞아요. 어쨌든 이것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얘네들을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피 합이 전체 직육면체 부피하고 같을 거다. 맞아요?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건데, 아이디어는 루트 2라는 수를 내가 x로 봐버리면 조금 더 계산이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a의 부피는 x 세제곱이에요. b는 그럼 얼마가 되죠? b는 x 제곱이 나오죠. 루트 2가 2개 있고, c는 x,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들을 다 더한 거, 즉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라는 게 이게 뭐하고 같다고요? 이게 전체 지금 부피잖아요? 맞아요? 그게 곧 뭐하고 같다? 직육면체 부피하고 같다. 그럼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이게 가로, 세로, 높이니까 요거 가지고 모서리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인수분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차식이니까 뭐 넣을까요? 인수정리 이용해야 되겠죠? 뭐 나올까? 한근아, 일어서. 서서 들어, 서서. 자, x에 뭐 넣으면, 여기 다 플러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를 넣는 게 좋겠죠? 얼마? 마이너스 1 정도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마이너스 6, 요거하고 요거하고 하면 6 됐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하나가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면, 조립제법 쓰는 것보다는 전개해서 저걸 만들면 되니까 x제곱에 상수항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1창만 정하면 되니까 x제곱이고 여기 4x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3x가 있으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x 더하기 1, x 더하기 2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하고 x 더하기 2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x 더하기 1 하나,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이렇게 있다는 얘기니까 얘들이 몇 개씩 있죠? 직육면체 모서리가 4개씩 있죠? 가로가 4개, 세로가 4개, 높이가 4개, 12개니까. 그래서 4배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2 요게 모두 모서리 합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4에 얼마죠? 3x 얼마입니까? 4 그러면 12x 더하기 16이니까요. 결국 12 루트 2에 더하기 16 요게 우리가 찾는 모서리 합이 되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전체 부피 이거들을 다 더한 거 이게 전체 부피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 모서리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루트 2를 x로 봐주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인수분해 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맞나? 자, 요런 정도고요. 네, 그러면 오늘 할 거 이제 5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5장은 제목이 뭐예요?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더 뭐 배우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우리 다 배운 거거든요. 중3 때 과정 보면 실수 배우잖아요. 중3 때. 루트 배우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습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단원이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5장에 실수 단원을 할 건데,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진짜 실수 체계, 그러니까 수 체계를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자 이거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에 뭐 배우죠? 정수 배우죠? 수직선. 맞아요? 수직선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실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보면 정수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죠? 근데 정수 안에 뭐가 있다? 자연수가 있고. 맞나? 0 있고 음의 정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뭐 배우죠? 1학년 때 여기 유리수까지 배우죠? 분수. 유리수까지 배우죠? 네. 정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수라는 걸 배우죠? 네. 유리수라는 걸 배우죠?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고 뭐가 있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죠?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죠? 분수죠. 정수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사실 유리수의 정의는 뭐죠? B분 A 꼴인데 A하고 B가 정수면서 B가 0 아닌 거. 이게 유리수 정의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1이면 정수, 분모가 1 아닌 거 이렇게. 맞나? 이렇게까지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뭐 배우죠? 순환소수 배우잖아요. 그럼 순환소수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맞나? 거기에 뭐가 있다? 유한소수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다? 순환소수가 있다. 맞아요. 순환소수.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이쪽 부분 배우는 거죠. 이쪽 부분. 요게 2-1. 요까지는 1-1에서 배우고. 맞아요.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그럼 뭐 배워요? 무리수를 배우죠. 무리수. 맞아요. 무리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겁니까? 무리수는 어떤 거죠? 여기가 순환소수잖아. 무리수는 뭐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부르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떤 거 있죠? 파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파이. 또, 뭐, 루트 2,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맞나? 네, 요게 이제 3-1이고요. 요게 3-1이고, 요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실수다라고 해서 요것도 3-1에서 완성을 하는 거죠. 요거 죽는 과정이고, 고등학교에서도 더 배우는 거는 답이 나오죠. 복소수. 그죠? 이거는 실수 리얼 넘버고,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소수까지 요거랑 대응되는 거, 복소수, 아니, 또 이를 포함하는 거, 복소수를 조금 더 배우게 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복습이에요. 복습. 1학년 1학기 때 여기 이런 거 배우면서 또 뭐 배웠다? 절대값에 대한 것도 좀 배우고, 그죠? 수직선에서 절대값에 대한 것도 배우고, 여기서 또 복습할 거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순환소수하고 유한소수. 어떤 게 순환소수 되느냐, 유한소수 되느냐 구분하는 거. 그리고 순환소수를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걸 좀 배우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무리수에서, 이제, 루트 2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런 정도로 한번 복습을 한 거.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요거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정수의 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류라는 말이 뭐죠? 나눈다는 얘기죠? 맞아요? 정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나누는데, 그러니까 나눌 건데, 나눈다는 얘기는 이렇게 덩어리를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고 이렇게 나누지는 않겠죠? 정수를 가장 자연수를 그러면, 자연수를 딱 두 개로 나누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이 뭐죠? 자연수를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제일 쉬운 거 뭐 있어? 그렇죠. 짝수홀수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짝수홀수인데 짝수이면서 홀수인 애들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정수 범위까지로 넓히면 2K로 표현되는 애하고 2K-1로 표현되는 애들 둘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지는 거 0도 여기 들어갑니다. K가 0이면 되니까. K를 정수로 주면은 여기는 2K꼴, 여기는 2K-1꼴. 그러니까 정수 범위까지 넓히는데 모든 정수는 그러면 아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모든 정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다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를 왜 배우느냐 하면 모든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모든 정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세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살펴보고 내가 요거를 살펴보면 모든 정수를 다 살펴본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죠. 나누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모든 정수를 봐야 되는데 요렇게 되는 경우하고 요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모든 정수를 다 본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나? 그럼 이건 두 개로 나눈 거고 세 개로 나눈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 나머지가 1인 애들, 나머지가 2인 애들 이렇게 나누어도 모든 정수는 어떻게? 이 세 개 중에 얻은 거 하나는 들어가고 겹치는 거 없고 그러면 이 경우를 살펴보면 똑같이 모든 정수를 살펴본 것과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정수를 보는데 이렇게 보고 이 경우 또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 둘 다 만족한다고 모든 정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시요? 자, 세 번째 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얘기죠. 루트 2가 뭐냐? 상근아, 루트 2의 정의가 뭐냐? 2를 두 번 곱하면 4지. 2를 두 번 곱하면 4잖아. 두 번 곱해서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 그지? 말을 바꾸면. 그럼 제곱해서 2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x 제곱이 얼마? 2가 만족하는 x를 표현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의 양의 제곱근. 되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지금 2잖아요. 제곱해서 2 되는 거. 만약에 이런 건 없겠나? 세제곱해서 2 되는 거. 여기에 꼭 2만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2가 아닌 것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곱해서 2 되는 거, 세제곱해서 2 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할 때 x는 이제 세제곱근 루트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쪽 부분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해요. 이건 어차피 수학 1에서 배웁니다. 수 1에서 배우는 거고, 수 1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이거부터 배워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세제곱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막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곱근 루트까지만 정확하게 잘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돼요. 루트 2가 뭐라고? 제곱해서 2 되는 것 중에서 양수인 거. 좀 쉬운 말로, 아니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2의 양의 제곱근. 되겠어요? 그럼 제곱해서 2 되는 건 몇 개 있다고? 2개 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없죠? 어디에서? 실수 범위에서는 없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실수의 정의는 아니죠. 근데 실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실수 범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근데 다음 장에 가면 있죠. 어디에서? 복소수에서는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차이를 좀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고. 근데 루트 정의,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3-1에서 했던 것처럼 복습 간단히 유리화하는 거라든지 완전히 그냥 중등 과정 복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분모 유리화하는 거 알죠? 중3 때 배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냥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제곱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무리수의 상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상등.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등. 승우야. 상등. 이게 무슨 뜻일까? 상등. 한자를 안 배우니까. 한문 안 배웁니까? 한자? 중학교 때 한자 안 배워요?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리수가 서로 같다.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 조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a 더하기 b 루트 m이 0이에요. 이거 언제 0 되죠? a 더하기 b 루트 m이 0 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언제 0 될까? a 더하기 b 루트 m이 0 되는 거. 생각해봐. 어느 경우에 0이 되겠어? 네? 어떤 경우에? A가 마이너스 B 루트 M이 되는 경우 0이 되죠? 이거 말고 없나? 반대로 뭐? 그거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거 빼고. 성우야, 없냐고? 생각. 있을 것 같잖아. 생각을 해보라니까. 숙제를 뺏기기나. 안 된다고. 알겠죠? 숙제 뺏기고 그러면 안 돼요. 참. 이제 없냐고. A 더하기 B 루트 M이 0 되는 거. A가 마이너스 B 루트 M 되는 거. 말고 없냐고. 한 개 더 있다. 둘 다 0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 둘 다 0 되어버리면 무조건 여긴 0이죠. 맞아.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게 좌변화에 0 되는 경우를 보면 여기 두 가지가 생기는데, A하고 B가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면, 유리수. 그럼 이 경우는 돼요, 안 돼요? A가 이건 무리수잖아.
맞나? A가 무리수 나오잖아. 루트 M이니까. 그럼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리수라고 했을 때는 이게 0 된다라는 말은 둘 다 0이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간 식에서 루트 2 더하기 뭐 루트 3에서 뭐 여기 뭐 붙어 있고 뭐 붙어 있는데 이게 0이다라는 말은 어떤 거라고요? A하고 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을 때는 유리수 AB라고 했을 때는 A도 제로고 B도 제로가 나와야 0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A 루트 2 더하기 B 루트 3이 0인데 유리수 AB란 말이야. 그러려면 A도 제로고 B도 제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루트가 들어간 식에서 유리수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유리수 조건. 그럼 100% 이거를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유리수 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중학,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건 그냥 복습이에요. 복습인데 여기도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운 거긴 한데 중학교 때도 배운 거긴 한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건 얘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건.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기초. 근데 활용성이 높은 건 얘. 그러니까 얘를 잘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복습하고 뭐 문제 푸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세제곱근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근호 나오는데 이중근호도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연습 문제도 필요 없는 건 안 풀어도 되는 정도인데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